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14강까지 하고 이제 보강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기존에 우리가 테마별, 주제별로 다뤘던 이제 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폭력하면 가정폭력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의 범위가 현재의 가족과 그리고 전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다. 이게 이제 가족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이 재산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막 낭비하고 다니고 이런 부분도 가정폭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 현상의 한 범죄를 개념화한 것이니까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가족 구성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전에는 가족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는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 언어적 학대가 있고 정신적 학대도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무시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부분. 그리고 성적 학대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학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 간에 지출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임 있죠. 아예 이제 어, 돌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음식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방임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을 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는데, 가족 체계를 분석 단위로 해서 이제 그 여성과 남성 모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가정폭력 관점이 있고요. 원인은 사회규범과 대중매체,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한 것으로 보고, 개입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문제의 중요성, 위기 개입 근거를 가정에 보호해 두는 거죠. 폭력 남편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체계의 구성원으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보호에 있죠.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 단위로 하면서 폭력의 원인은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고 개입 방안은 피해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대안 선택을 강화하고 위기 개입 근거를 이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여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죠.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 응급조치는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범죄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가정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죠. 이렇게 어, 응급조치라는 범위가 분리하고 제지하고 분리하고 조사해서 인도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 진행을 하죠. 그리고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이제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이제 가해자에 대한 주거 퇴거를 하고 격리하고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을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임시조치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위한 접근 금지도 하고 이러한 이제 보호 조치가 들어가죠. 임시조치는 응급조치는 임시조치를 구별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검찰 송치하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죠. 법원의 조사 심리 후 보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보호 처분은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제한, 접근 제한, 그리고 친권 제한, 보호 관찰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 관찰, 보호시설의 가무 위탁, 의료기관 자료 위탁, 상담소 상담 위탁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은 일반 형사 사건을 검찰 송치하기도 하죠.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은 이제 보통 일단 관련법을 그리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상당히 인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 신고를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죠.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서 지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서 이 자원 연계죠. 사회 조력자, 매개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죠. 다음은 성폭력을 보겠습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의 강간만 의미한 게 아니고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기, 그리고 윤락행위 강요하기, 인신매매, 강간 미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있을 경우 성폭력으로 보는데, 성적인 행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성폭력이다. 만일 성행위에 동의했거나 정확한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정상적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성폭력입니다. 성인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한다면 이건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왜곡된 성문화, 의사소통의 불일치, 성교육의 부재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이게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보면 2013년 6월에는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신설 개정한 2021년 7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고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시설,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가 이름을 바꿨죠.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구분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전담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많이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들 돕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양시켜야 되겠죠.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대응 방식, 안전수칙,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과거 성폭력 피해를 적절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유형별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적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죠. 다음에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 또래폭력, 학생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용어와 혼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개인이나 또래 집단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신체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 심리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합니다. 이,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멍자국 같은 데가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대해서 신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도 들어간다는 거죠. 학교 폭력의 유형입니다. 금품갈취를 하고 타인의 공갈에서 재물을 교부, 재산상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걸 금품갈취라 합니다. 신체적, 물리적 폭행이 있고요. 보통 폭행은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는데 그 범죄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은 신체에 대한 유형이 꼭 신체가 맞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를 향하여 물건을 던진 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언어나 표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죠. 괴롭힘 산재가 됩니다. 이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심리적 억압 및 강제 노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강제 노무 제공을 하는 것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이게 이제 직장에서는 산재가 됩니다.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언어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등을 얘기합니다. 학교폭력의 개선 방안은 학교폭력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불안, 수치심,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 감정, 장기적으로 극도의 불안이 공포감으로 발전, 분노가 심해집니다. 이 공포감까지 가죠. 피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이게 그 국가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는 우리가 국가 자격입니다. 전문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 독일의 경우 이제 대한치료교육센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도와 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공격성 약화시켜야 하고 이미 공격성이 강화된 경우 감정적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반사회적 활동 유형으로 폭력 서클 단속 활동과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도 하고요. 위해업소 규제, 시민단체 감시운동 확산, 민간단체 연계 강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